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하기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우울하고 또 힘든 나날을 보내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호흡하고 담소하고 또 함께 활동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립습니다. 오늘은 제 가까운 사람들 몇몇이 확진을 받았다는 또 이야기를 들어서 우울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국은 돈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질 것입니다. 특히 토지 부분이 그렇다겠습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농지 투자에 대해서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계농지, 첫째로 한계농지가 있고 두 번째로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지 투자에 유의할 점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한계농지에 대해서, 한계농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계농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농지라는 것은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분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농조건이 분리하여서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지의 평균 경사율, 그러니까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경사율,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6천 몇십 평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업권의 존속이 끝났거나 취소된 광구, 이제 폐광을 이야기합니다. 폐광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농지는 농업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함으로써 용도의 전용과 그 다음에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농지의 이용 형태를 보면은 이것은 바로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의 목적은 영농 조건이 분리하여서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주택, 체육, 관광, 복지, 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 가능한 농지로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 설치, 이것을 이야기하고, 둘째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그 다음에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의 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밖의 농어촌 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종교 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업무 시설 등의 설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농지에 있어 가지고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 요건으로서는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 산지 등 토지를 포함해 가지고 최대 면적, 지구별 최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일단 알고 계시면은 한계농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것이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때면 가끔 찍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것은 우리가 농지는 사실은 이제 자기가 직접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은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 소유 제한법, 그러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경작하기 힘든 농지나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처분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거래의 활성화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소유 제한 폐지, 전용 절차 간소화, 농지 임대차 등 사용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 농지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한계농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농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해둔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로서 단 시군의 읍면지역의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로서 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 생산 기반의 정비 정도나 농기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그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첫째는 농지 전용 허가를 신고제로 대체한다. 일반 그 농지 전용을 하는데 인허가를 밟는 그러한 절차가 수월해지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을 발급 가능하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보통 농지를 사게 되면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 농장용 토지가 아닌 300평 미만의 것은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작성하지는 않고 농취증을 발급받습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업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통상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등 농업인 관련 시설 개발 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농업인 주택이나 농축산업용 시설이나 농업인 관련 시설을 개발할 때 농지 보전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요 혜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대체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농업인 주택이나 농축산업용 시설, 그리고 농업인 관련 시설을 개발할 때 농지 보전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 투자 시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농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해야 한다. 이것을 불이행하면 시군구 읍면으로부터 처분 통지를 받고,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부과하느냐? 첫째, 처분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하고, 두 번째는 앞에 1항 처분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다시 처분 명령을 내린다. 그 다음에 2항도 이행이 안 되면은 공시지가의 20% 해당 이행강제금을 이제는 물립니다.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되면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적발되면은 고발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